네, 안녕하십니까. 정현경입니다. 자, 저는 지금 대치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학생들의 그 여름 전략 그리고 육평 분석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지금 이투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인강, 그 다음에 EBS 강의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지금처럼 대치 이강학원, 그 다음에 포엠 학원, 그 다음에 목동 앤서 뭐 등등의 뭐 다수의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그간 제가 이제 수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 6편과 전년 수능에 대해서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같은 시험이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좀 많이 박혀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쉽냐 어렵냐 이렇게 난이도를 물어본다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쉬운 시험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1등급 커트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엊그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전체 나와 있는 점수를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84점 근방에서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미적 기준으로 잡힌 거예요. 그 기하도 거의 차이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84점 근방에서 1컷이 잡히는 시험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려워졌 자, 하나하나의 문제 자체는요, 쉽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100분, 그리고 30문제를 지금처럼 모아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난이도가 상향이 돼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난이도가 조금 상향이 되는 느낌이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되게 문제가 익숙해 보여요. 그러니까 풀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약간 낯선 느낌들이 있어요. 자, 낯선 느낌은 어떤 표현들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경우나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경우들이 수열이나 지수로그 파트에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래도 좀 풀기 수월한 어떤 형식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수열 파트랑 지수로그 파트에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경우의 수와 유사한 문제들의 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찾아보면 기출에서는 그리 흔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낯선 느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낯설다라는 건 표현과 더불어서 사실은 계산마저도 낯설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계산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야금야금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결국엔 이 문제는 100분, 30분에 시간 부족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해요. 못 푸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내 시간 분배의 문제들. 그래서 그게 잘 안 된 친구들이 등급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으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시험은 2, 3년 전에 보던 시험과 또 난이도의 분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3점처럼 보이는 문제, 뭐 예를 들면 이번 문제에서 8번 같은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이 흔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쉬운 4점 10번이었습니다. 10번. 기하 문제, 도형 문제였었는데 도형 문제가 어렵냐? 절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표현에서 중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쓰면서 약간 아이들이 익숙하게 쓰지 않던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정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4점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데 못 풀만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 잡아먹기, 약간 발상의 어색함 이런 부분들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노린다. 그럼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시험이라면 킬러를 푸는 게 중요하냐? 저는 우선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킬러 자체는 이번 문제에서 절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킬러는 등장하지 않았어요가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은 좀 다르겠죠. 우리가 보통 킬러라고 부르다 보니까 뭐 30번,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30번, 뭐 이런 내용들이나 등등이 킬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킬러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원픽을 하자면 사실은 22번? 근데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수투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22번마저도 어려운 준킬러로 분류하는 게 맞다. 문제의 발문이 어색하고 분명히 어렵지만 변별을 줬지만 킬러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그런 킬러류의 문제를 연습하는 것보단 우선 첫 번째 계산형 문제부터 연습하는 게 좋아요. 항상 출제되는 유형에서 버퍼링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문제가 따다다다닥 풀려서 거기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6, 7개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 분배가 제대로 돼야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
다분히 1등급의 전략은 얼마나 쉬운 사정과 준킬러에 대한 연습을 철저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실무 같은 경우로 좀 많이 풀어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실무도 사람들이 자꾸 컬 얘기를 하는데 예전의 평가원의 컬과는 전혀 다른 저컬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평가원의 문제는 더 이상 고퀄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원적이다 또는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의 발문이다, 이런 형식은 이미 평가원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부터 그런 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좀 거친 문제, 그러니까 숫자도 좀 거칠고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실무를 다량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올해 어썸 모의고사만 우선 온라인 공개형으로는 10회, 대치동 S 총 9회, 그리고 시크릿은 이미 제가 3월부터 아이들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세어보니까 약 70회 이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이미 한 30회분은 나눠준 상태고요. 나머지 40회분이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과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름 커리큘럼이 어떻게 잡히냐면 이제 여름 커리큘럼이 아이들의 여름방학 이제 4주 기준이 될 텐데 매주 어썸 모의고사 2회분의 해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2회를 미리 풀어오고 제가 그 중에서 픽을 해서 이 3시간 반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2회분에 대한 해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몇 회? 이렇게 4주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총 8회 모의고사를 풀어주지만 아이들에게 과제로 나가는 건 주당 3종 정도의 모의고사가 또 나갑니다. 첫 번째는 킬러 없는 모의고사, 그래서 27개짜리 모의고사가 하나가 나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전체 시크릿 모의고사 하나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만 집중 공략하는, 여기 번호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3종의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제가 집필한 대치동 S 시즌2 주간지가 6주 주간지가 있어요. 그 6주 주간지를 매주 하나씩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결국엔 핵심 요소는 이거예요. 쉬운 사정, 그리고 준킬러, 그리고 이제 문제 안에 들어있는 이제 킬러까지 해결을 해줄 거지만 킬러의 목표는 준킬러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집중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총 4주죠? 그럼 그 4주가 끝나면 강의가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구평 대비 형식으로 뒤에 3주가 또 붙습니다. 구평 대비, 그러면 모의고사 4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평 대비가 뒤에 들어가는데 그럼 구평은 무엇으로 준비할 거냐? 자, 올해 3월, 올해 4월, 올해 6월 나왔던 문제들을요,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변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6평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10일이 되기 전에 이미 2배수의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었어요. 이거 먼저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 나왔던 문제들만 가지고 제가 변형한 자료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제를 선별해서 9평을 준비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전년 9평 변형 문제들을 가지고 9평 문제가 아니라 9평 변형 문제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익숙하지만 낯설다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출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은행으로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유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나는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안에 이 문제의 발문을 바꾸다 보니까 문제 아이디어가 삐끗삐끗 바뀌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를 제가 준 거예요. 평가원이 그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문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이번 여름 그다음에 구평 대비 형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럼 총 7주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시험에서 4점짜리 2개, 3개 싸웁니다. 2개, 3개 싸웁니다. 갑자기 점수가 뭐 50점 오르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4점짜리 2개의 싸움이에요. 결국엔 구평에서 내가 2개를 놓치느냐 가져오느냐, 11월 수능에서 2개를 가져오느냐 놓치느냐. 자, 아까 1컷이 얼마였다고요? 84점. 그렇다면 지금 70점대 점수를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할 거고요. 지금 현재 1등급 근방에서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이 완벽하게 1% 이내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전략이 저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점수가 좀 애매한 상태. 지금 막 3등급, 뭐 2등급, 4초까지도 사실은 점수 때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 아이들의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4점 2개로 계단형으로 2단계만 올라간다면 등급과 저는 대학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나 이런 뭐 강의 준비는 철저하게 잘 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9평 아이들의 성공을 좀 기대해보고 아이들의 그 노력의 결실을 좀 기대해봅니다. 자,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어썸 수학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정현 병이었습니다.